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정률법, 정액법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자산을 끝내고 그 자산의 그 다음 페이지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또한 유형자산처럼 우리가 감가상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치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형자산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이란 결국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입니다. 우리가 장기간이라고 하면은 회계상에서는 몇 년? 그쵸? 1년 이상 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 우리가 무형자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주라고 했죠. 그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산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없어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됐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식별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꼭 이것까지. 이 1년이 넘고 그 다음에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식별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형자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산은 우리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의 체크 포인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당좌자산을 생각을 해볼게요. 당좌자산, 현금, 당세금 이런 것들은 화폐성 가치가 있다고 하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으로 나중에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 무형자산 또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서 화폐성이 아닌 비화폐성 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형자산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타당해야만 결국엔 무형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볼게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외부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내부적일 경우에는 우리 회사 안에서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외부에서는 쟤네께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 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가장 좋은 게 뭐냐? 특허죠. 특허를 내므로써 외부에서도 타당하다. 이건 얘네 거다. 라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식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이 자원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을 해야 되죠. 통제를 못하는 자원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특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남이 우리 거네? 우리가 특허 내야지 해가지고 뺏어가면은 우리는 눈 뜨고 그냥 코가 베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통제 또한 가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의 의미죠.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무형자산의 키포인트다라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형체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쌤하고 계정 과목표를 쌤이 나눠준 걸 봤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우리가 수능이라던가 또는 나중에 뭐 시험이라던가 또는 자격시험에서도 좀 잘 나올 만한 것들 몇 개만 좀 뽑아서 해볼게요. 영업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요. 영업에 대한 권리예요. 한마디로. 아이고. 한마디로 영업에 대한 권리. 어떤 권리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 영업, 양수 등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맛은 우리가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취득했어요. 합병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를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 한마디로 돈을 주고서 다른 회사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대가가 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공정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요. 그 공정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동에 있는 치킨집 하나를 인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테이블 가격, 그 다음에 뭐 기계들, 뭐 이런 가치만 우리가 매겼어요. 왜냐? 그거는 직접적으로 사장이 쓴 돈이죠. 거기 가게에다가 우린 그것만을 생각하고서 우리가 이거를 살게요. 우리 가게를 살게요.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있는 가구들 뿐만, 기계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루에 매출하는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매출에 대한 것에서도 가치를 매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 그게 초과하는 금액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업권을 영업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을 볼게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업경제 시간에 좀 배웠을 거예요. 산업재산권의 4가지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품권 아닙니다. 상표권이에요. 이 4가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도 회계에서 개정 과목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 각각의 개정 과목으로 분개할 때는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로 작성을 할 때는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분기를 할 땐 특허권을 샀으면 특허권 그 자체를 쓰지만 재무상태표로 넘길 때는 산업재산권으로 바꿔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쓴다라는 소리고요. 특허권부터 볼게요. 특허 발명을 특허법에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상업경제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대발명이라고 하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 그게 우린 대발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로 생겼다라고 해서 특허권이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배웠다시피 특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인정이 돼서 그게 특허가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린 특허권이 발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기간이 우리는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의 기간을 특허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용신안권을 볼게요. 물건의 모양이나 구조 등을 실용적인 고안 관계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거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소발명이라고 우린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특허권에서 우리가 대발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좀 수정을 보고 새롭게 더 뭔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고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실용신안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특허권 이후에 실용신안권이 발생될 수 있고요.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우리가 근데 이 연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회계상에서는 상업경제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디자인권을 볼게요.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디자인한 거 딱 나눠서 말하자면은 무언가 물품을 형상화시키고 디자인하고 색칠하고 나의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낸 것, 그게 이제 우린 디자인권이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대발명하고 비슷하죠. 왜? 스스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년의 기간을 갖습니다. 다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상표예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LG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브랜드죠. 거기에 있는 상표들, LG 뭐 삼성 그것들이 있죠. 그것을 특허로 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10년 동안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요. 이거는 10년이 지나면 또 냈을 경우에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뭐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브랜드에 대한 표시가 우리는 상표권이다 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개정 과목이 있고요. 이 네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은 12월 31일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는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개발비. 쌤이 거의 맨 처음 학습지를 나눠줄 때도 한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은 쌤이 그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경상개발비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 왔습니다. 이 개발비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요. 기업이 신제품, 이 신기술 같은 것들을요.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 단계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서면서 발생한 비용, 사용된 비용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거는 개발비로 인정이 받으려면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뭐 특허 이런 등록 등이 뭐 돼가지고 개발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게 확실하게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야만 우리는 개발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랑 경상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연구비부터 볼게요. 아직 개발 단계로 못 들어섰어요. 아직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개발 전 단계라고 하죠. 그런 연구 단계에서 아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연구비, 한마디로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모르죠. 연구 단계에서는요. 이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계속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 다음, 경상개발비. 이거는 자격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개발비인가? 하고서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입니다. 우선은. 왜 이건 비용 처리가 되느냐? 이것도 개발 단계에 들어선 건 맞아요. 개발 단계에 있는 건 맞는데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외부적으로 창출해야 된다고 했었죠. 원래 그래야 식별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아직 식별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게 맞아? 이게 우리 권리가 맞아? 이런 것들이 아직 판단이 안 서고 또는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확실하게 줄지 안 줄지를 확정을 못 짓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은 맞는데 아직 이거는 자산 요건에 충족을 못하네 라고 하면은 경상개발비라고 우린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에서는 개발 단계에도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경상개발비랑 일반 그냥 개발비, 이거는 자산이고 이거는 비용이다 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조금만 짚어놓은 거예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요, 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산업재산권을 통합 표시하게 되는 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게 쓰이는 게 아니라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통합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권을 볼게요.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신뢰성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왜냐? 외부에서 그 가치 판단이 정확히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한 자원이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산으로 인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만 우리가 영업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형자산의 취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은 취득 시 취득 원가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 비용, 한마디로 매입 부대 비용이죠.
모든 자산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모든 자산 아니었죠. 하나는 아니죠. 뭐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아니었어요. 우선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할 때 매입 부대 비용, 매입 재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으로 무형자산, 해당 무형자산 계정에 작성을 하게 돼요. 한마디로 취득을 할 때는 해당 자산을 쓰는데 여기서 그 자체만을 쓰는 거, 영업권이면 영업권 그 자체만 쓰는 게 아니라 영업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 비용 또는 특허를 내기 위해, 특허권을 하는데 특허를 내기 위해 들어간 추가적인 비용, 이런 것들 또한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지출한 거, 현금이면 현금,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돈을 지불하지 못했으면은 미지급금,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무형자산.